어머님이 청소부이셨다니. 집안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할 텐데.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여자친구인 수진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 재현.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희는 무심코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55살 손등에 선명한 주름이 깊게 패여있네요. 몇십 년을 청소하고 일하고 땀 흘려온 흔적입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정희는 단정한 차림의 재킷 소매를 살짝 내리며 미소 지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엄마, 저 다녀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옵니다. 26살 딸은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엄마를 보자 밝게 웃었네요. 정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은 정희의 전부였으니까요. 오늘 일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새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말없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 아파트는 정희가 가진 몇 개의 건물 중 가장 작은 전세 건물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서울에서 이름난 청소 전문기업 미래클린 솔루션의 대표라고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정희는 일부러 그렇게 살았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으니까요. 엄마,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네요. 일상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재현이라고. 정희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은 말을 이어갔죠. 이번 주말에 재현이 집에 오고 싶대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정희는 천천히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딸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 언제든 데려와도 좋아.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켠에서는 미세한 불안이 일었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직업, 배경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겠지만 그게 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로 남아있다는 걸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희는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일부러 낡은 청소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다가 문득 시계를 바라봤죠. 6시 30분. 곧 수진의 남자친구가 올 시간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딸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재현은 예상보다 단정한 모습이었네요. 28살, 키가 크고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모습을 본 재현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어머님이시죠? 저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재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악수를 건넸죠. 어서 와요. 막 청소일 나가기 전이라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요. 정희는 일부러 투박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소박한 집안 분위기, 청소부 차림의 정의. 모든 것이 의도된 상황이었죠. 정희는 재현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했지만 점차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잠시 늦는데요. 먼저 이야기라도 나눌까? 정희가 말했습니다. 재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자신의 청소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동네 건물들 대부분 내가 청소해요. 벌써 30년째 하는 일이니. 재현은 적당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재현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던지는 질문이 거의 없었고 대화 중에도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죠. 정희는 그런 재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도착했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수진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오래 기다리셨죠? 재현아, 많이 기다렸어.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수진에게만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잘 있었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지만 정희는 재현이 자신을 향할 때와 수진을 볼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미세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30년 넘게 사람을 대해온 정희에게는 명백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희는 일부러 먼저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요. 수진과 재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생각보다 좀 다르네.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무슨 말이냐는 듯 물었죠. 아니 그냥. 사실 좀 당황했어. 결혼하려는 사이라면 가족 배경도 중요한데. 집안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네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재현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부모님도 그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아, 내가 엄마 직업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인하고 현명한 분이야. 그런 엄마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수진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와요. 다 들으셨죠? 정희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엄마에게 걸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재현에게도요. 다음 날 정오, 강남의 고급스러운 빌딩 앞. 재현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회사에서 점심 먹자고 제안했지만 이렇게 호화로운 빌딩일 줄은 몰랐던 거죠. 재현은 로비에 들어서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수진은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빠르게 상승하는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래클인 솔루션이라는 회사명이 크게 새겨진 로고가 보였어요. 넓고 세련된 사무실,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수진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재현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희가 나타났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비서가 옆에서 서류를 건네는 모습까지. 재현 씨, 다시 만나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정희는 두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놀랐죠? 어제의 그 집은 내가 임대 주는 여러 건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미래클인 솔루션은 내가 30년 전 건물 청소부로 시작해 일구어낸 기업이죠. 정희는 천천히 커피를 따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입고 있던 유니폼은 우리 직원들 복장이에요. 나는 지금도 가끔 현장에 나가 일하죠. CEO라도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인생을 보여줍니다. 재현 씨는 어제 제가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와 지금의 태도가 많이 다르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수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인사해요. 우리 엄마 미래클인 솔루션 대표님이시고 서울에 빌딩도 몇 채 있어요. 수진이 재현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다른 빛을 품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숨겨두었던 자부심이 표면으로 드러난 듯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좀. 재현이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정희는 책상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손은 30년간 쉼없이 일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증거였죠.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도 그거였어요.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살라고. 수진의 말에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뿌듯하게 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자리를 잡자 수진이 입을 열었죠. 어제 엄마가 청소부인 줄 알았을 때 내가 한 말들. 진심이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재현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사실 난 내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 단지 청소부라서 부모님이 못마땅해 할까 걱정됐다는 거지. 수진이 차분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재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너는 엄마의 직업이 아니라 엄마 자체를 판단했어. 그건 결국 나를 그렇게 본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나 그런 사람과는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아. 정희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강인함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가치관을 딸이 온전히 내면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수진아, 내가 너무 심했니? 재현 씨에게. 정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재현은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단단한 유대 앞에서는 그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두 분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진아,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수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재현아. 하지만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 위에 돈 놓지 마요.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재현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현이 떠난 후 정희와 수진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다면 진작에 명품 옷 입고 고급 차 타고 다녔겠지. 하지만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정희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주니 그걸로 충분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엄마에 대해 부끄러워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학창시절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물었을 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서. 정희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하지만 이제 너는 그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났어. 그게 중요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정희가 회사를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꼈던 행복과 보람까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걸 활용해서 엄마가 일군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길을 가길 바랐기에 회사를 물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었죠. 정말. 하지만 내가 하던 일은. 그건 경험이었어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엄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결정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딸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래클린 솔루션의 회의실. 수진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엄마의 기업을 단순한 청소회사에서 종합환경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청소, 용품 개발과 환경 컨설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임원들은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감각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던 거죠. 정희는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희는 수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 내가 회사에 합류한 뒤로 직원들도 더 활기차진 것 같아.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진 힘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 버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정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일궈온 성공을 이제는 세상과 나눌 때가 온 것 같았죠. 난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 내가 힘들었던 시절,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조용히 기부도 해왔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해. 수진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따뜻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희망재단을 설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죠.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엄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정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항상 낮은 자리를 지켰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하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길에는 30년 세월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함께하자. 엄마가 일궈온 것들이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정희는 잠들기 전 수진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어요. 26살 딸은 여전히 어릴 적처럼 양팔을 벌리고 자고 있었죠. 정희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 미래희망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성 사업가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될 경력단절 여성들까지. 정희와 수지는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특별했어요. 그녀의 배지에는 미래크린 솔루션 설립자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30년 전 한 손에는 걸레를, 다른 한 손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무시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죠.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이겨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새벽에 일어나 현장을 다녔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미래희망재단은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수진에게 넘겼어요. 수진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딸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 걸어오신 길이 때로는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재단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분들의 손길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희와 수지는 조용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어요. 정희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딸, 너는 엄마보다 훨씬 멋진 사람 될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엄마. 난 이미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손길이 만들어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의 손길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겸손하지만 강인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깊고 단단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 말이죠.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반짝였습니다. 정희와 수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다른 이들에게도 열어주는 일이었어요. 엄마의 손길이 딸에게 전해졌듯이 이제 그 손길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